네, 안녕하세요. 다음교육 과학 강사 강나연입니다. 네,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네, 그래서 감기가 요즘 심하게 돌고 있는데 저도 약간 기운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끼고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중3 이제 올라가는 학생들이 어떻게 통합과학이랑 화학을 잘 대비해 나가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목차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있는 목차랑은 조금 약간 상이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현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 배우는 교육과정의 통합과학 목차고요. 이 다음 지금 똑같이 자료에 실어져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저희 이제 중3들 그리고 예비 중3들부터 교육과정이 달라질 때의 통합과학 목차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슬라이드 봐주시면 이 전과 후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걸 한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과 후의 차이는 크게는 저기 제일 앞에 과학의 기초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과학과 미래 사회라는 부분이 추가되었다. 이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의 변동사항이 없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빨갛게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아마 보이실 텐데요. 이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내신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그리고 선생님들이 킬러로 내시는 문항의 단원들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 단원을 읽어보시면 보통 물리와 화학에서 여전히 킬러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 교육과정이 바뀌더라도 여전히 선생님들은 물리와 화학에서 킬러 문항을 내실 거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지금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상대평가로 되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절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선택 과목이 화학, 물리, 생명, 지구과학이기 때문에 수능을 그렇게 보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건 예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학생들은 이제 교육과정이 달라지다 보니까 통합과학을 수능으로 치게 되고, 사실 이 화학이라는 과목이 내신 과목으로 이제 바뀌어버렸거든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제 이게 화학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고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 또한 상대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들은 고3 때는 사실 절대평가라서 크게 막 부담이 없는데, 지금 이제 중3들 그리고 예비 중3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3까지도 사실은 과학이라는 과목이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과목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 2라고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화학 2 같은 경우는 이 화학 1이랑의 연계성도 있고요. 그리고 통합과학이랑 겹치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사실 통합과학을 잘 탄탄하게 다져놓고 또는 이 화학 1을 잘 탄탄하게 다져놔야지 그 다음 과정인 화 2, 즉 고3 선택 과목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화학 1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교육과정 바뀌기 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고 난 후의 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기 위에는 2단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체감 난이도가 하거든요. 그 이유가 통합과학에서 막 겹치는 부분도 많고 해서 학생들이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 단원이었는데, 이게 교육과정이 싹 바뀌고 나서 이 2단원이 통째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3단원에 화학평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화 2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제 밑에 화학 1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배우는 이 화학 과목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이제 체감 난이도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화학이라는 분위기가 사실 제일 어려운 과목이다, 학생들이 제일 선택을 좀 기피한다, 메디컬 쪽을 가야지 화학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고 난 다음에도 화학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면서 엄청나게 어려운 과목이 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는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은 예비 중3들 특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일에 월요일 10시 또는 월요일 2시에 여는 수업이 될 거고요. 제가 이렇게 특강으로 여는 이유는 이제 중3 올라가는 친구들한테서는 사실 국영수가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고요. 학생들이 이제 막 과학, 이제 통합과학으로 바뀐다는데 나중에 해도 되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정규로 가는 것보다 겨울방학 때 약간 이렇게 훑어보기, 주요 과목들이 주요 단원들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겨울방학 8회
수업을 통해서 통합과학이랑 화학을 훑어본 다음에 저희가 3월 달이 되면 이제 정규 수업이 열리거든요. 그 정규 수업으로 와서 더 꼼꼼하게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따라가는 식으로 제가 커리큘럼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그 회차는 저희가 나눠드린 배우자료 강의 계획서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민되실 게 이제 어떻게 과학을 계속 준비해 나가야 되느냐가 이제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물리랑 화학에서 통합과학도 킬러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도 학생들이 물리, 화학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중등과학은 다들 한 바퀴씩 돌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 물리나 화학 이제 뭐 통합과학의 시대다 이러면서 통합과학 먼저 할까? 아니면 선택과학 먼저 할까? 이렇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제 추천은 우리 학생이 과학을 좀 한다, 그리고 좀 좋아한다 하는 친구들은 저는 사실 물리나 화학을 먼저 듣기를 권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물리랑 화학 같은 경우 한번 하고 오면 통합과학이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학생이 좀 과학을 어려워하는데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물론. 근데 이제는 문과, 이과의 경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 통합과학이 매우 중요한 과목이 되었으니까 통합과학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진짜 이과를 가고 싶은지 아니면 어느 계열로 가고 싶은지 이제 중3 후반부 때 되면 이제 슬슬 학생들이 막 고민을 하거든요. 그때 돼서 이제 물리화학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선행을 해주시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특강 같은 경우 통합과학을 한 친구들은 저희가 3월 달에 화학 1 기본반이 열리거든요. 이쪽으로 가서 이제 화학을 조금 쭉 배우다가 이제 다시 여름방학 특강이나 아니면 11월 달에 이제 저희 예비 고1 되면서 특강이 많이 열리잖아요. 그때 돼서 이제 통합과학으로 다시 와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제가 쭉 커리큘럼을 연계되도록 짜놨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화학을 했다. 겨울방학 때 화학을 한번 했네? 그러면 이제 3월 달에는 통합과학으로 들어오시면 이 통합과학 기본반이 나중에 통합과학 심화반까지 쭉 연결이 되는 커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통합과학을 쭉 다져주는 식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저의 강의, 강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자체 교재 사용하고요. 당연히 자체 프린트로 매주 과제장처럼 과제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지점이 사실 저기 백지 복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내신을 하거나 뭘 하든 간에 저희가 완전 서술형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아예 그냥 백지를 주는 건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부분 잘 암기가 되고 있는지 매주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리고 막 제시 걸리고 제제시 걸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진짜로 다 외우고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제 강의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매주 당연히 저희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피드백 문자는 전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남학생들 필기 일부러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재 일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 좀 꼼꼼하게 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 이유가 요걸 베이스로 제가 이런 식으로 테스트지를 만들어요. 그럼 이게 화학 원 내용인데 학생들이 저렇게 그림을 다 그려봐야지 분자 구조가 파악이 되거든요. 실제로 학생들이 진짜 저렇게 꼼꼼하게 채울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다 피드백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문제 과제도 한번 봤는데 사실 이 문제 중에서 저거 하나 틀렸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랜덤으로. 그랬더니 막 찍어서 맞춘 친구들, 보기 조합으로 맞춘 친구들도 은근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백지복습 피드백할 때 문제도 다 확인하면서 그 느낌적인 느낌 알잖아요. 이거 찍어서 맞췄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제 기습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이거를 막 대답을 못하고 어버버 하거든요. 그럼 이거 다시 생각해서 나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고 나한테 이따 다시 설명해줘?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제가 좀 꼼꼼하게 보고 있는 식으로 수업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님들한테 보내드리는 이 문자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생각보다 좀 많이 길죠. 그래서 저는 절대 답장을 바라고 저 긴 문자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진도 뭐 나가고 과제는 꼼꼼하게 잘 하고 있는지 이 정도만 잘 파악을 해주시고 만약에 어떤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저는 꼼꼼하게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과학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